안녕하세요, 라이트TV 이상재 송시장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멀리 왔어요. 오늘 영암까지 왔습니다. 영암. 오늘의 주인공은 혼다 CR-V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러 영암에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터내셔널 영암 서킷에서 지금 주행을 마치고 공도 주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CR-V라고 하면 일단 혼다를 대표하는 월드 베스트셀러 SUV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초창기에 거의 CR-V가 혼다 코리아가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예전에 혼다 영상 찍으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혼다가 진짜 실내 공간을 잘 뽑아요. 이 효율성을 엄청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되게 엄청난 재주가 있어요. 현대 기아 차도 실내 공간을 잘 뽑기로 워낙에 유명한데, 혼다도 사실 실내를 엄청 잘 뽑기로 유명해서 외형 대비 안에 실내 공간의 효율도가 상당히 높은, 잘 뽑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기계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혼다 스포츠 하이브리드 IMMD 시스템 탑재.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은 조금 달랐다라고 본 게,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엔진이 메인 그리고 모터는 서포트 이 개념인데, 이 혼다 CR-V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IMMD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는 이게 다 껴서 모터, 그러니까 모터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 모터 두 개가 메인이고 엔진은 서포트 역할을 하는, 좀 입장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죠. 모터 두 개라는 거를 사실 혼다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차별화 포인트이기도 하고, 투모터 시스템이 발휘하는 강력한 파워로 동급 최고 모터 출력 184마력을 발휘한다. 모터만으로 184마력. 보통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뭐 최고 출력 같은 거 제원표를 살펴보면은 엔진 출력이 뭐 예를 들어 100마력이면 엔진 출력 100마력에 뭐 모터 출력 50마력, 그러면은 시스템 총 출력이 얼추 한 150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재밌게도 문제는 엔진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총 출력이 215마력이라는 거죠. 엔진이 메인이 아니라 이게 모터가 메인이라는 건, 여기는 지금 그 EV 모드가 있어요. 다른 하이브리드 차에는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어서 얘는 배터리랑 모터만으로 운전자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혼다가 지금 그래서 다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투 모터 시스템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비자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대안이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올해도 그 하이브리드 관련된 보조금이나 그 혜택 그런 게 좀 줄어들고 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거를 보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인식이 하이브리드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친환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순수 전기차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시장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선호도는 당분간 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엔진은 iVTEC 에키슨 사이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최고 출력이 145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17.8. 일단은 여기도 지금 뭐 혼다가 얘기를 하는 게 투모터 시스템을 보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2.0 엔진을 보조로 쓴다. 또 배터리는 지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배터리 보증 기간은 10년. 예전에 뭐 토요타가 10년 하고, 이제 현대가 또 경쟁적으로 우리는 그럼 평생 폐차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무한 보증 뭐 그랬었는데, 일단은 혼다는 10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변속기는 지금 eCVT 구동 방식은 지금 아까 리얼타임 올리 드라이브, 올리 드라이브, 뭐 주행 환경이나 아니면 도로 상황 이런 거에 맞춰서 이륜과 사륜을 차량이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넘나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겠죠.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상품성이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 이 세그먼트에 있는 하이브리드 SUV가 가져야 될 뭐 그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게 그냥 다 거진 다 일단은 뭐 적용이 돼 있고,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혼다 센싱이 지금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혼다 센싱은 전트림에 적용이 되죠. 어차피 뭐 디자인이야 주관적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갈 만한 거는 거진 다 들어갔어요. 지금 가격은 코어링 모델이 있고
EXL 모델이 있는데 투어링 모델이 4,770만원, EXL 모델이 4,510만원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효율이나 실용성 그런 걸로 놓고 빠졌을 때 5천만원 미만의 가족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SUV를 고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연비나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쓴다고 했을 때 염두에 둘 만한 충분히 그 정도의 포지션에서 좀 강점을 보일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좀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크게 단점이라고 보일 만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고 엔진과 모터? 모터는 180마력이나 돼? 그러면은 되게 잘 나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고성능을 기대하고 접근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이 메인, 모터가 보조인데 이거는 반대로 모터가 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보조 엔진을 장착한 전기차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지도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순수 전기차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닐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배터리 용량이 얼마다라는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양은 상당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EV 모드를 따로 설정을 해놓기도 했고 해서 양이 적진 않고, 그래서 그러면 배터리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실내 공간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렁크 밑에다가 배터리를 배치를 하는데 되게 공간 희생 없이 잘 배치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차박들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차박하시는 분들은 2열 등받이를 접어서 차박을 하면은 뭐 충분히 풀플랫이 되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차박 즐기는데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CR-V 이 차량에 지금 적용된 거 같은 경우는 하나씩 제가 좀 살펴보면 자동 감응식 정속 주행 장치하고 스냅티브 크루즈 컨트롤, 저속 추종 시스템. 너무 어려워 이분들이. 로우 스피드 팔로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차량 거리 이제 설정해갖고 정속 주행하고 그런 것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 수동 경감 제동 시스템, 앞에 뭐 돌발 상황이 일어나던가 급점거 급제동이 일어날 때 센서가 먼저 판단해서 이제 차 컨트롤 해주는 거, 도로 이탈 경감 시스템, 오토 하이빔 시스템 뭐 그런 것들 좀 있고요. 편의사항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요거 다 지금 적용이 되고요. 유선은 당연히 되고 거기다 무선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게끔 되겠죠. 열선 내장 시트, 스티어링 휠, 전트림 기본으로 다 되어 있고요. 뒷자리에도 열선 들어갑니다. 통풍 시트가 없어요. 통풍 시트 없는 것 같은데? 통풍 시트가 없으면 안 되는데? 통풍 시트 안 나오는데? 자료를 보고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리모컨으로 원격 시동 가능한 엔진 스타터 가능하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흔히 오토홀드라고 하는 그 기능 이제 들어가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옵션들은 투어링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하고 조수석 4방향 파워 시트. 조수석에는 보통 수동으로 많이 하는데 투어링 모델 아닌 건 아마 수동일 거예요. 그리고 프론트 와이퍼 결빙 방지 장치 탑재형. 이거 뭐 앞에 열선 깔려 있어서 그 추운 날 안 얼게 하고, 그리고 그 트렁크 발로 이렇게 여는 거 아시죠? 테일게이트. 이것도 투어링 모델이 적용이 된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투어링 모델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게 지금 4륜 투어링 모델이라 지금 다 적용이 된 모델을 저희가 이제 타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혼다가 말하고 있는 이 차의 특징과 장점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살펴봤거든요. 소비자가 모르고 있는데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좀? 일단 뭐 주행 질감 되게 부드러워서 좋고요. 조금 더 나는 뭐 연비나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유지비를 아끼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야 조금 설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뭐 하이브리드 모드로 하든 전기 모드로 하든 이거는 알아서 조절 다 해주니까 뭐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점 또 마음에 들고요. 연비 얘기 잠깐 할까요? 연비가 이게 복합에서 14.5, 도심에서 15.3, 고속도로에서 13.6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지표가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14.5, 15.3, 13.6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치고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약간 전기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고속에서는 좀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오히려 전기차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가라사다 되게 심한 시내 구간에서는 그 전기차 강점을 보이잖아요. 이 차도 약간 좀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오히려 복합 연비가 좀 낮고 도심 연비가 오히려 우수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모델에 대한 좀 자세한 반응이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혼다 CR-V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치고 저희 스튜디오 들어와서 다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혼다의 첫 하이브리드 SUV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어코드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기는 했는데 뭐 SUV로는 이번이 최초긴 합니다만 다른 브랜드의 동향을 생각하면 이게 좀 하이브리드 도입이 많이 늦었죠. 네,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막 이제 친환경, 전동화 막 그렇게 가니까 이게 다들 따라가는 형국인데 혼다는 조금 그 부분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렇게 내놓고 그 어코드도 또 한다고 연락 왔던데? 예, 어코드도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또 시승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그거 또 저희가 시승하는 대로 또 빠르게 영상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중요한 모델들을 다 하이브리드화 하면서 시장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디자인은 일단 기존 CR-V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그 하이브리드라고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거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파란색을 좀 더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좀 알아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워트레인은 포인트가 모터가 2개인 거. 그렇죠. 최근에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다르게 모터가 메인이고 엔진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구동은 모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모터 효율이 떨어지는 고속 영역에서만 엔진이 개입해서 작동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내 사람들이 좀 좋아했던 거 혼다 센싱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다 들어갔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차선 유지 보조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오토 아이빔, 그 다음에 뭐 전방 추돌 경감 뭐 이런 기능들. 지금 뭐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 라우포 정도가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이죠. 네, 뭐 그리고 이제 혼다가 시장에서 조금 뭐 그 차 시장에서 이제 많이 위축이 좀 됐는데 요 모델 기준으로 이제 좀 다시 날갯짓을 하는 그런 좀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코드도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적으로 지금 내놓고 이제 하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조금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R-V 하이브리드가 되게 혼다 코리아 입장에서는 되게 상당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CR-V 자체가 뭐 혼다 코리아 초창기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브랜드 전반을 좀 견인해야 되는 역할을 이 CR-V와 어코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CR-V 하이브리드의 출시가 상당히 브랜드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쉬운 거는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거. 살짝 경쟁 모델들 대비해서 얼마였죠? 가격이? 최고 트림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라면은 혼다 CR-V가 4,770만 원인데 라브4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 가격이 4,627만 원. 약 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낌없이 다 넣긴 했어요. 아낌없이 다 넣어서 가격을 많이 다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또 혼다라는 기술력을 보고 또 믿고서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일단 가격은 그렇게 정해진 것 같고요. 이 모델 기점으로 있는 혼다가 다시 국내 시장에서 얼만큼 좀 다시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CR-V 하이브리드 타고 왔는데요. 스튜디오에서 마무리 이렇게 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TV 이상재 송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